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한 후 군 당국이 즉각 미사일 개발에 나서면서 현재 사거리 500km의 탄두 중량 4톤 규모의 미사일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도총 전 탄두 중량이 500kg으로 제한됐던 사거리 800km의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2톤으로까지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정부와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을 한 뒤 한미 정상이 우리 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을 완전히 없애는 미 사실 지침 개정에 합의한 후 즉각 미사일 개발이 시작됐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미사일 지침이 개정될 때 군은 이미 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리는 기술은 확보한 상태였다. 군 소식통은 한미 미사일 지침 때문에 만들지 못했을 뿐 탄두 중량을 늘리는 기술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거리 500km의 탄두 중량 4톤, 사거리 800km의 탄두 중량이 톤짜리 미사일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미사일이 얼마나 양산돼 전력화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2017년 개정 전까지 한미 미사일 지침은 탄도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800km로 제한하고 사거리가 길어질수록 탄두 중량을 줄이는 이른바 트레이드 오프 원칙을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거리 300km의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은 2톤 사거리 500km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1톤 사거리 800km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500kg으로 제한됐다. 그러나 탄두 중량 제한이 해제되면서 사거리 500km 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1톤에서 4톤으로 사거리 800km 미사일은 500kg에서 2톤으로 각각 4배씩 탄두 중량 과위력이 늘어난 미사일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탄두 중량 제한이 완전히 없어지면서 육군은 강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확보한다는 계획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 시선제 타격할 수 있는 우리 군의 길체인의 핵심 무기체계인 지대지 탄도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잡을 수 있는 전술 지대지 미사일의 위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미사일과 지휘부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타격자사는 그동안 F-15K 전투기에 장착한 독일제 미사일 타우루스가 꼽혀왔다. 그러나 타우루스의 경우 사거리 500km로 대전 상공에서 도평양에 핵심 시설을 3m 오차 범위로 타격할 수 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투기 1대2 4톤짜리 미사일 2개까지만 장착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탄두 중량 제한 해제에 따른 고위력 미사일 개발과 배치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억제력과 이른바 대량 응징 보복 수단이 강화됐다. 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국방과학연구소는 탄두 중량 과위력이 증가된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 중이다. 한 관계자는 탄두 중량이 3톤짜리를 훨씬 넘어서는 탄도미사일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며, 다만 국내 환경에서는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무인도로 쏴도 육지에서 소리와 진동이 감지됐다. 은밀히 해야 하는 미사일 시험에 한계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의 최첨단 무기. 1950년 한국전 당시의 전쟁 시작 후 3일 만에 소련제 전차로 무장한 북한군에 의해 서울이 함락당하는 굴욕과 함께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그 15 전투기를 막을 방도가 없어 미공군의 방어를 맡겨 야만했던 한국군이 현재는 대략 60만 명의 병사와 40조 원에 달하는 국방 예산을 통해 강군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북핵 국면 등 남북의 군사적 긴장 상태는 여전한 가운데 우리 군은 국내에서 직접 만든 무기들을 내놓으며 군비가 밀집한 동북아에서 그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무기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K9 155mm 자주포 차세대 자주포인 K9 자주포는 이전에 K55 자주포보다 더 우수한 자주포를 획득하고자 K55 자주포를 면허 생산한 노하우와 자체 개발 기술을 통해 국방과학 연구소와 삼성테크원2 1899년부터 체계 개념 연구가 시작되어 10년간 집중 연구 개발을 통해 1999년에 첫 시제 차량이 생산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비어 풍산 한화 LG 정밀 등 100여 개가 넘는 업체가 개발에 참여했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최대 사정거리가 40km나 되는 세계에서도 정상급에 속하며 특히 운용 성면에서 최고라 칭송받습니다. 종전의 이동 중 정지 후 첫 호탄 발사까지 3에서 11분이 걸렸으나 K9은 자동 사격 통제 장치와 자동 송탄 및 장전 장치를 통해 정지 후 1분 이내에 사격이 가능하며 15초 동안 3발의 급속 사격과 분당 최대 6발을 쏠 수 있습니다. 최대 시속은 67km의 속도로 이동이 가능하고 그럼으로써 저탐지 레이더의 추적을 피할 수도 있으며 탑승 인원은 최대 5명의 최대 주행거리는 360km, 구 60%의 경사도까지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방호력의 측면에서는 전차만큼 단단하지는 않지만 고강도 장갑판을 채용하고 있어 방호력도 좋은 편입니다. 이 백상어 어뢰 먼저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자체 개발한 중으로인 백상어 어뢰는 해군에서 기본 어뢰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1990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와 LG정밀 등의 회사가 8년 동안 300억 원이라는 금액을 투자해 1998년 되던 해 최초로 개발해 성공한 장보고급 손원일급 잠수함으로 재원 번호는 XK731입니다. 지름 48.3cm 길이 6m 무게는 대략 1100kg 최고 시속은 63km이고 사정거리 30km TNT 폭약 370kg에 달하는 파괴력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수중 상황이라는 점 때문에 의문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수동 소나와 능동 소나를 조합한 음향 탐지기와 디지털 유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저함정 소리를 추적해서 공격을 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3. 청상어 어뢰. 청상어 어뢰는 함선이나 항공기에서 투하된 뒤 적잠수함의 음향을 추적해 공격하는 경험회입니다. 경우 레이기 때문에 크기는 백상어 어뢰보다 조금 작은 직경 32cm, 이고 길이 2.7m, 중량은 280kg입니다. 청상어 어뢰는 미국의 MK-14 경어뢰를 미국의 114와 공동으로 백상어 어뢰를 개발한 지식을 바탕으로 국방연구소가 주관하고 리그 넥스원이 함께 참여해 10년 동안 500억 원이라는 금액을 투자해 2005년에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청상어 어뢰는 전 세계에서 7번째 개발된 경어뢰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일본 다음으로 개발됐습니다. 청상어 어뢰는 지향성 표적 탐지 소나를 탑재해 정확한 유도 제어가 가능하며 1.5m 두께 철판 통합니다. 또한 타국의 경어리와 비교했을 때 작전 수심, 향수, 거리 등이 우수하고 한 발당 가격이 약 10억 정도입니다. KDX-2 한국형 구축함. 이순신급 구축함이라고도 불리우는 KDX-2 한국형 구축함은 광개토대왕 급 구축함의 후속으로 개발되었습니다. 1996년부터 KDX-2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2002년 5월 초도 함인 충무공 이순신함 이진수되었습니다. 이 구축함은 5,000톤급이고 최신 함선 건조 이론을 모두 적용시킨 전투함정입니다. 초음속 대함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장거리 함대 방공 미사일과 단거리 함대 반공 미사일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해함 대공 대잠 작전 등 입체적인 수행 능력과 중거리 대공 방어 능력을 지녀 해군의 원해 작전 능력을 높였습니다. 한국군 최초로 본격적인 스텔스 설계와 함께 세계 최초로 다층 방공체계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적에게 통지될 확률이 확연히 줄어들었으며 기존의 5,000톤 급 구축함에 비해 레이더 반사 면적을 80% 이상 줄였습니다. 이외에도 현무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 독도함 T-50, KDX-3 이지스 구축함 등을 연구 개발하였으며 또한 아직도 한국의 자체 기술과 기술 제휴를 통해 육해, 공, 모든 분야에서 자체 무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중일 항공모함 대결 결국 현실화. 1. 중국 23일 야오닝 성달윤에서 산둥함이라 불리는 최초의 자국산 한무 001A 시험 항해에 나서며 중일 간의 항공모함 경쟁이 현실화될 것인지 주목된다. 삼둥함은 2012년 옛 소련이 건조하다가 중단한 바 약함을 사들여 만든 야오닝함의 연 두 번째 항모다. 야오닝함의 취역은 함재기 이착륙 훈련 등 항모 운용 기술을 연습하기 위한 시험용 성격이 강했지만 이르면 내년에 취역할 예정인 삼둥함은 실전용 성격이 짙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둥함의 길이는 315m,
최대 시속 30km로 중국이 자랑하는 함재기 젠 15를 30대 이상 실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륙 방식은 스키 점프식이어서 항모 11척 모두가 첨단 사출식인 미군 항모와 비교할 수준은 아직 아니다. 하지만 중국은 상하이 장난 조선소에서 사출 방식을 도입한 8만 톤급 새 항모를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2030년까지 원자력 추진 항모를 포함해 총 4척의 항모를 보유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6척 이상을 보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항모를 위시한 중국의 해군력 강화에 맞서 2차 대전 당시 항모 대국이 어떤 일본도 이즈모 등 대형 호위함을 개조해 사실상 항모처럼 운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공격용인 항모의 보유는 일본이 표면적으로 유지해온 전수 방위 원칙의 정면으로 어긋난다. 이 장애물을 넘어서기 위해 일본은 해상 자위대가 보유한 최대 함정인 이즈모를 일부 개조하는 우회로를 마련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해 4월 해상자위대의 최대 함정인 이즈모를 만든 군수업체의 헬리콥터 탑재 호위함의 항공 운용 능력 향상에 관한 조사 연구를 의뢰했다. 지난달 일부 공개된 보고서를 보면 이즈모급 호위함을 항모로 개조해 미국 해병대의 수직